자, 오늘의 메인 주제 얘기를 하나 해봅시다. 제가 물렸다는 얘기죠. 슬픕니다. 카카오가 충격이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제가 개미는 뭐 똔똔인지 찍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찍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그 모 딘군이 형, 우리 왜? 마이너스 8%야. 실합니다. 그런 적이 있죠. 그래서 괜찮아 반등하겠지 했는데 끝날 때 보니까 마이너스 10이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카카오가 충격이 하라 그랬죠. 여기다가 지금 고점 대비 엄청 빠졌는데 자기는 괜찮다고 톡 보낸 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게 얼마 빠졌는데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그랬더니 안 샀으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차단할 뻔했는데 엄청 빠졌죠. 카카오가 3일간 15%가 빠졌어요. 15만 4천 원에 있다가 지금 13만 원으로. 안 샀습니까는 뭡니까? 왜 얘기하는 거야? 나 저 물렸다고 놀리는 거죠? 많이 들고 있죠. 많이 물렸습니다. 이거 뭐 정신없죠 지금. 15만 4천 원 있다가 첫날에 11%가 빠지고 7%가 빠지고 3일간 15%가 빠졌는데 일단 빠진 이유를 보면은 당연하겠지만 외국인이 화끈하게 던졌고요. 형님들이 화끈하게 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냅다 후려친 게 한 7,500억 후려쳤고 기관도 한 2,000원 3,000억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1조를 받았어요. 우리의 지갑의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이 1조를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저거를 이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이버 다 5천억 받았죠. 4, 5천억 합치면 1.5조를 받았는데 물론 저런 일 있을 때마다 있는 거지만 공매도도 화끈하게 늘었어요. 2,600억을 공매도를 때려서 지금도 공매도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카카오가 왜 빠졌냐?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이게 빠진 이유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런 이유가 있어요. 9월 7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반 회의라는 걸 합니다. 제목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금소법의 적용 사례에 대한 어떤 내용이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뭐냐? 이게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소비자보호법은 옛날부터 있었죠. 당연하게 있죠. 이거 없는 나라가 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거는 2021년 3월 25일 날 시행된 법입니다. 최신법이에요. 최신법. 올해 처음 시작된 최신법입니다. 얘기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10년 논의 끝에 드디어 등장을 한 최신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가 아직 뭐 판례도 제대로 없고 유권 해석도 제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석을 해서 주는 건데 금소법에 대한 해석이 일단 처음에 중요한 게 뭐였냐? 이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 대리, 중개, 자문을 할 경우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걸렸던 문제가 뭐였냐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다 마찬가지지만 뭐 토스도 그렇고 우리가 금융 플랫폼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막 가격 비교가 뜨잖아요. A 상품, B 상품, C 상품 막 뜨고 누구는 뭐 어떤 멋진 상품이 있어요. 투자하기 누르면은 거기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증권사로 가든지 어떤 은행으로 가든지 자기들의 뭐 사이트로 가든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광고입니까? 중개입니까? 금융 플랫폼들은 광고라는 거죠. 광고. 이런 걸 광고하고 판매하는 거는 얘네들이 판매하니까 나는 아니고 나는 광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만 받는 거다. 물론 판매되면 거기에 또 뭐 1,000원이건 2,000원이건 받는 거니까 나는 광고니까 금소법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고 관련법이죠? 라고 문의를 넣었더니 이번에 답이 NO! 그건 중개행위다. 중개행위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 중개행위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번 금소법상의 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중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단순 광고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뭐 아니면은 아마존에 올라온 것들도 비슷한데 그거는 광고입니까? 중개행위입니까?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죠. 왜? 거기다 법이 없으니까. 여긴 지금 금소법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대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게 광고냐 중개행위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이 법의 대상이니까 중개행위 들어가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 한마디로 그렇게 판단했던 근거는 너희들이 그 판매 수수료를 받고 또 소비자가 너희들과 토스든 카카오든 네이버든 뭐든 플랫폼에 대한 신뢰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안전하겠지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플랫폼과의 계약을 이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시를 몇 개 들어놨는데 발표한 걸 보면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중개다. 다는 아니고 케이스를 봐야겠지만 중개로 해당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대해 비교 추천하는 거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맞춤형 금융정보 너에게 딱 맞는 우리의 예금을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신용카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에게 딱 맞는 뭐 자동차 종합보험 이런 거 중개라는 거죠. 광고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어떤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건데 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법에 있으니까 등록하거나 인허가 받아야지. 받고 하면 되지 않냐. 그럼 뭐 받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왜 그러냐. 그쵸.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그러면 금소법상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인 중개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심지어 인허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인허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라이선스를 받아야 된다고 써있는데 라이선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법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핀테크 기업 입장은, 아니, 지금 뭐 라이센스 받고 등록하는 거죠. 하려고 그랬는데, 하려고 보니까 그 라이센스가 없어요. 아니면은 사실상 진입 규제를 막아놨던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없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쵸. 정확하게 봤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쵸. 하지 말라는 건데. 정확하게 봤네요.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죠. 자, 매일경제에서 이제 금융위 홍성규 과장님과 인터뷰한 게 있는데, 보면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보면 라이센스가 개인만 있고 법인은 없더라.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투자 권유 대행이라는 거. 그랬더니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이건 정책이죠. 정책. 거기를 하게 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어떤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뭐 보장성 상품은 뭐 보험업자 시행 영상 현재는 없다. 앞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없잖아요. 없을 수 있지. 정부 정책이 그런 거고. 열려있는 것만 라이센스를 따고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이 질문입니다. 매일경제 질문. 플랫폼으로서는 현행법상 대출 외에 판매 중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보인다. 규제를 풀어줄 의향은 있냐?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 금속법이 지금 나왔으니까 올해 3월에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아직 제대로 결정이 안 된 상황이고 투자 권유 대행업을 허용해주는 방안은 아직 검토한 적은 없다. 이건 뭐 정치고 뭐 정책이니까 앞으로 검토하는 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앞으로는 결정이 되겠지만 현재는 닫혀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 24일까지가 유예 기간이죠. 넘어서 하면은 너희들은 불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고 앞으로 등록이 어렵거나 라이센스가 없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추가 정책이나 조치가 나오면은 알려주겠다. 다만 25일이군요. 4일이 아니라 25일까지가 시정기간이니까 그 이후로 하면은 너희들은 라이센스를 있어야 되는데 라이센스 없이 하는 거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없이 하는 거니까 위반 가능성 있는 금융 플랫폼 사업은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지금 뭐 토스건 카카오건 네이버건 어디건 현재까지 하던 거를 금속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법으로 막히니까 이제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카카오가 가장 많이 얘기를 드니까 카카오 입장에선 아니 우리 증권회사 라이센스 있는데? 바로 증권 샀죠. 보험 중개 라이센스 있는데? 이거 보험 이번에 통과됐죠. 대출도 혁신금융업자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카카오가 저것 때문에 바로 증권 사고 2020년이죠. 카카오 손해보험 예비허가 났죠. 2021년. 아니 증권사 라이센스도 있고 보험업 라이센스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닌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 라이센스는 무슨 라이센스예요? 이거 하라고 준 라이센스가 아니죠. 그 라이센스가 있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이거는 너희 증권업, 증권사하고 너희 보험사라는 거지 플랫폼 내에서 증권 이걸 팔고 보험 그걸 팔라는 라이센스는 아니죠. 뭐 그렇죠. 뭐 말로만 하자면 하나하나 사례별로 무조건 따라야겠지만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르지만 지금 딱 봤을 때는 저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린 중개 안 해. 중개 절대 안 하고 광고만 할게. 광고만 하고 딱 누르면 요 기존 증권사나 기존 보험사나 기존 은행으로 다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겠다. 여기 내에서 뭐 판매하고 그런 거 없이 누르면 오 좋아요 하고 뭐 눌러주세요 하면 광고 좀 넘어가게 하겠다 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광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아마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없잖아. 라이센스 없으면 금지다. 그 라이센스 어디서 따요? 어디서 따긴 아직 그 라이센스가 없어.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지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IT 기업, 금융 기업들이 요렇게 하는데 네이버가 요거를 해서 덜 빠졌죠. 네이버가 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는 저거를 보면 배너 광고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배너 광고로 네이버 파이낸셜 연대 가면은 그 배너 광고는 누가 봐도 광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중개가 아니라 광고 아닙니까? 요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카카오는 들어가면은 자기 플랫폼 안에 뭐 좋아요 판매하기 이런 거 눌렀다가 이거 중개 배너니까 야 배너는 그쵸 슈카월드도 쓸 수 있는 건데 배너니까 요걸로 이제 좀 봐줬다라는 무난하게 넘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등록 라이센스가 또 언제 생길지 아니면 실제로 허락을 해줄지 어떤 조건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으니까 지금까지 방식의 금융 플랫폼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정책이 열어주는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규제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굉장히 타격이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문제가 금융상품 저거 팔고 뭐 그러는 거야. 중개하고 안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뭐 네이버나 카카오 입장에 보면은 이만한 사업 중에 요만한 거잖아요. 나머지가 있는데 뭐 지금 뭐 15% 20% 주식이 빠지는 게 말이 되냐.
맞죠? 그만한 거긴 한데 이 단지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를 허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거의 문제였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을 거예요. 이거 뭐 좀 돌파하면 되지 여기 수수료 얼마 들어온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까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법령적인 규제가 없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A라는 거를 적용해 왔는데 지금 뭐 법이 바뀌면서 B가 되니까 이게 닫히는 거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규제를 앞으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죠. 물론 카카오의 입장을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꼬리를 내렸죠. 지금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고 이제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바로 중단을 했는데 새로운 뭐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근데 정부의 입장은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은 강경 그 자체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정치권에서 요즘 나오는 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 이게 법이 4개인가 있어요. 4개인가 중에 지금 하나를 갖고 온 건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올해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아직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지금까지는 열어줬던 거에 대해서 금융 판매 이런 것도 광고로 쳐도 됐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닫아버릴 수가 있겠죠. 사실 법이나 정책은 닫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죠. 그냥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내 처리, 연내입니다. 연내. 올해 내에 지금 플랫폼 뭐 갑질방지법이라는 표현까지 있었는데 연내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 요즘에 추진력은 깜짝 놀란 게 있었죠. 세계 최초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대한민국 통과. 와, 저 이거 보고 이야 진짜 속도가 하나 끝내주는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저거를 유로에서도 저거 시작했어요. 유로존에서도 미국에서도 저걸 방지한 해 마녀로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어요. 세계 첫 입법 규제. 와 이게 정말 세계가 놀란 법령인데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방지법. 앱마켓 사업자 애플이나 구글이죠. 앱 개발사의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한다. 와, 지금까지는 뭐 30% 내고 막 그랬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iOS도 그렇고 똑같았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니들 맘에 안 든다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결제 방식을 뭐 자기들 외부에 썼다고 앱을 마켓에서 삭제하는 이거 애플이죠. 애플은 그 인앱 결제 안 하고 앱을 외부에서 결제하면 앱을 마켓에서 삭제했거든요. 이런 행위를 금지한다는 거죠. 법으로. 대한민국이 안 됩니다. 뭐 애플이 나가려면 나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신문에 났었죠. 야 이거 진짜 웃기던데. 야 포트나이트에 우리 에픽게임즈의 CEO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이거? 나는 한국인이다. 명예 한국인 탄생했죠.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앱 개발자들 가는 그 사이트들 가보면은 나는 한국인이다 운동이 펼쳐졌어요. 진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앱 개발자들이 I'm Korean을 뜨겁게 외치는 그 모습이 지난주에 그냥 전 세계 그 개발자의 그분들에게 뭐 많아요 지금. 유명한 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I'm Korean 대단한 나라예요. 역시 동방의 그 대단한 나라다라고 나는 한국인이다 무브먼트가 펼쳐져서 왜냐면은 에픽게임즈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 싸웠잖아요. 거기 애플하고 싸워서 장난치냐고 니들이 수수료를 그렇게 많이 가면 니들이 한 게 뭐 있어라고 둘이 팍 터지게 싸우고 실제로 게임을 뺐죠. 게임을 빼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동방의 꼬레아에서 저걸 법으로 통과시키니까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참고로 재산이 얼마라고 써있더라? 8조랬나? 재산이 수조 원이신 분인데 꼬레아 제가 국적 좀 드리는 걸로 저게 펼쳐졌기 때문에 정부의 저 속도감이라든지 어떤 결단력 그게 지금 뭐 이빨 꽉 깨문 것 같고 게다가 얼마 전에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크다. 위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을 부작용 우려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후생을 높이는 쪽으로 했다고 우리가 봐줬지만 이제는 후생보다 피해가 더 커지는 양상이라고 판단을 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한테 후생이 높았기 때문에 봐줬지만 이제는 반대로 안 봐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저걸 하자마자 줄줄이 나오고 있죠. 카카오티 너희 콜 몰아주기 있는 거 아니냐? 조사하겠다. 네이버 쿠팡 너희 검색 알고리즘에 혹시 니들이 예뻐하는 애 위에 올린 거 아니야? 조사하겠다. 지금 되게 많이 나오죠. 니들 검색 알고리즘 어떻게 하는지 갖고 와봐. 어떻게 올리는 거야? 야 니들 콜 1,000원 더 주는 거 먼저 올리는 거 아니야? 근데 쿠팡 너 재고 많은 거 알고리즘 먼저 올리는 거 아니야? 갖고 와봐. 이거 조사하겠다는 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부의 입장, 우리 사회가 가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이 나오는데 그게 이겁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님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선언했죠. 과거부터 이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금융위원장님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당연한 거 아니냐? 동일 기능이니까 동일 규제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
얼마 전까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동일기능 동일 규제가. 그럼 뭐였냐? 이거였죠. 디지털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과거 오프라인에 있던 규제를 디지털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생긴다. 맞지 않는 옷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그건 퇴행적인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런 말에 익숙하잖아요. 규제를 폐지해야 된다. 뭐 규제를 혁신해야 된다. 디지털 환경에 맞게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된다. 우리 사회, 세계도 마찬가지고. 주로 오프라인으로 법이 짜여져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갈 때, 디지털로 갈 때는 과거의 규제를 뭔가 개선하거나 바꾸거나 뭐 적절하게 맞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있던 게 금융규제 뭐 샌드박스 제도 같은 거. 여기 들어오면은 이런 샌드박스라는 게 MCN 샌드박스가 아니고요. 뭘 MCN 샌드박스가 아니라 아직은 디지털 시대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저기 들어오면은 규제를 많이 완화시켜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나라였어요. 2010 12월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게 통과를 해서 없던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런 것도 허락을 해줬죠.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사실은 뭐 우리 사회 정책이나 법으로 규제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허용해줬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갈 때 뭔가를 바꿔줬다면은 이제는 여기 있는 거가 비슷하다면은 동일한 규제를 사용을 하겠다. 지금까지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쓰던 것도 신규 사업이라고 아니면 디지털 사업이라고 규제를 바꿔주거나 법령을 바꿔주거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샌드박스 안에 넣어서 뭔가 키워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존 규제도 신규 사업에 적용을 할 거고 웬만하면 동일 규제니까 만약에 규제가 없다 여기에 법령이 없다면은 신규 규제, 신규 라이선스가 됐건 신규 등록이 됐건 신규 뭐가 됐건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사회의 방향 아니면은 정책의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죠. 플랫폼의 논리는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 다 똑같죠.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가격 인하하지 않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고 사회가 변화되고 경쟁력 강화되고 디지털 전환이 당연하지 않냐 얘기하는 거고 지금 반대의 논리는 기존 사업자가 희생이 된다. 동일 규제 동일 기능 당연한 거 아니냐. 소상공인이 희생된다. 기존 사업자가 어렵다. 길게 보면 소비자 보호도 침해받을 수 있다. 플랫폼에서 일하는 긱스 노동자분들 힘들 수 있다. 독점의 피해가 결국 발생할 거다라는 쪽으로 양쪽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사회의 변화 경쟁력 강화 쪽으로 힘을 줬다면 이제 반대 쪽으로 힘을 주니까 한마디로 규제를 풀어주던 어떤 대한민국의 과거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들은 뭘 어떻게 돼? 던지는 거죠. 야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닌가 보다. 개별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이건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이거는 카카오 네이버가 훌륭한 기업인지 못 훌륭한 기업인지 뭐 안에 누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책이기도 하고 정치기도 하고 사회적인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혹시 바꾼 게 아니냐. 바꿨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아닐 수도 있죠. 혹시 패러다임의 변화로 가면은 안 될 것 같다. 게다가 애들이 외국인들이 여러분 다 아시죠? 디었잖아. 디었어요. 어디서 디었어요? 하필 그 옆 나라에서 그거 한 번 해서 기업들이 그냥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거 보고 디었단 말이죠. 그 뭐 차이나 리스크라운동 중국 주식을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지금 던지고 눈물 흘리고 야 무슨 뭐 과외주가 마이너스 90%래더라 얘들아 어머 살려주세요 지금이니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옆나라 꼬레아가 정말 패러다임을 바꾼 건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지금 뭐 던지고 있는 거고 그나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이버는 좀 낫죠. 감사합니다. 야 이제 8% 힘듭니다. 정말 힘든데 그 네이버는 조금 난데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과연 올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뭐 금융상품 판매 중개하는 거 그런 마케팅에 대한 영역이면은 거기에 맞게 바꾸면 되겠죠. 뭐 네이버 앱을 바꾼다든지 카카오 앱을 바꾼다든지 정말 배너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사회 전체 시각, 관점, 뷰, 정책 방향을 바꾼다면 이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제 주식도 걱정이 되고 있고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팔았냐? 그러길래 제가 정신 차리고 촬영 끝나고 보니까 이미 마이너스 10%였거든요. 그쵸. 그때 처음 켜봤습니다. HTS를. 뭐야 이거? 다른 종목인가? 하고 보니까 마이너스 10%라고요. 뭐 그랬습니다. 뭐 그랬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깨 걸고 옆에 같이 있는 거죠. 언제나 힘들고 괴롭고 그럴 때는 옆에 고개를 들어보면 제가 있을 겁니다.